그 시내버스에서 5년을 제가 생활을 했고요. 이제 마을버스, 시내버스 오는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요즘에는 이제 지인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럼 요즘에는 그 카페도 꽤 있거든요. 경기도에도 인터넷 찾아보면 경기도 버스 기사들이 여러 회사가 모인 카페도 여러 개 존재를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버스 회사가 쭉 나와요. 전화번호가 나오고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. 인사 담당자 연결해 달라고 해서 물어보면 요새는 다 알려줘요. 왜냐하면 기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.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. 2023년도 경기도에서 기사 부족분을 따지니까 7,800명 정도 나온다고.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. 전국으로는 훨씬 많이 부족한데, 결국에는 요즘에는 전화하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줍니다. 버스 입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. 물론 여러 가지 루트는 있어요.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뭐 장단점은 있어요. 무사고 없이 열심히 한 2, 3년, 3, 4년 버텨서 서울 버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저희 광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, 3년 정도 하면 이제 그룹 계열사에서 이렇게 넘어오죠. 그렇게 오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일단 그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고, 시작이 되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루트를 다 알아줘요. 뭐 꼭 인맥이 엄청 세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게 유리는 하겠지만, 그렇다고 꼭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, 입문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,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역량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뭐 중간에 못 버티고 소용없습니다. 그런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. 경력이 뭐 무사고가 십몇 년인 사람,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한 방에 갑니다.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, 한 방에 간다고. 그런 사람도 실제로 봤고, 잔사고 많이 난다고 저 사람은 꼭 큰 사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잔사고 많이 나서 큰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. 한 2, 3년 무사고에다가 한 방에 뭐 몇천만 원짜리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. 이건 정말,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, 교통 운전은 내가 조심해야 될 분이 한 90%라고 생각을 해요. 5%, 10%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이 버스는 못 볼 때, 왜냐면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좌우 그다음에 실내 이걸 계속 돌아가면서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, 이걸 동시에 볼 수가 없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측을 보고 있는데 좌측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걸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런 경우, 아니면 물론 이제 100km 달리면 100km 이상 떨어져서 가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. 특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고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. 뒤에 할머니 일어나는 거 보다가 앞차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밟아서 그 차는 안 박았는데, 제 차에 타고 있던 그 애기 엄마가 애기가 부딪혔다고 해서 사고 처리. 그때도 할머니가 일어나는 걸 쳐다보다 그랬어요. 근데 회사에도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.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. 안타깝죠. 그런 거 들으면 뭐 억울하기도 하고. 근데 뭐 결국 사고 낸 사람이 잘못이니까, 그 회사에서는 그래도 사실은 기사들은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걸 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 이쪽에 들어와야 됩니다. 그 인식 못하면 하기 힘들어요. 계속 얘기해봐야 본인만 그래요. 또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잘, 보통 2년 이상, 큰 사고 없이 2년 이상 잘 버티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서울버스나 광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요. 보통 2년 이상 있어야 되니까. 그러고 나면 이제 저기도 있어요. 5, 6년, 7, 8년 무사고로 한 나이 40대 정도 되면 공항버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. 근무도 우리보다 훨씬, 제가 아는 친구도 거기 가서 일하는데 괜찮아요. 물론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. 거리도 좀 있고. 의정부권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공항버스도 괜찮은 것 같고,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버스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2, 3년의 경력은 안정적으로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된다.
그게 전제 조건입니다. 그렇게 돼야 그 다음 루트로 자기가 옮겨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괜찮죠. 오늘도 제가 지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 했지만, 버스가 괜찮은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. 큰 저기가 없으면 정년이 일반 기업체보다는 갈 수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는 63세까지 지금 거의 가는 걸로 결론이 났죠. 근데 일반 기업체는 사실은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. 지금 사회적으로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,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체가 그 봉급을 딱 주면서 그렇게 60세 이상까지 할 수 있다? 물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어쨌든 일반 기업체, 조그만 중소기업체나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 업체들은 사실은 마음이거든요. 이제 사회를 보면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, 뭐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얘기만 주로 나오니까, 그게 일반화 시켜서 거의 모든 회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.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회사를 다녀요. 음, 매체 보는 회사들 같이 그렇게 좋은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고, 그런 회사가 전국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? 대부분의 회사들은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는 거고, 거의 절반 이상은 다니고, 이게 현실이죠. 물론 능력에 따라 가는 거지만, 어쨌든 시내버스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정된,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명백한 겁니다.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쪽 광역 쪽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.